이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오디오 토크쇼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2시간 정도 들어본 그 얘기를 이제 칼럼에도 썼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의에서 나온 이제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 금요일 밤 9시에 카카오의 그 음성 기반 SNS 서비스 이라는 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깔았는데 이게 보니까 클럽하우스의 카카오 버전이더라고요. 쭉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최태원 회장과 한 공간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클럽하우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 400~500명, 뭐 나중에는 순간 접속자가 한 1000명 됐다고 그럴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태양이 대한상의에 취임을 했는데 밖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들으면서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이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 음성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막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오고 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부터 여러 가지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했는데,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집어본 게 뭐냐면, 이날 그 이진웅 경제평론가의 질문이 사실은 압권이었습니다. 거의 좀 막판에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 요지가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한국이 반기업 정서가 많은지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애할 때 10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상이 안 좋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잘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뭔가 잘못한 거가 이제 이거가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가지고 반기업 정서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기업이 잘하려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걸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다뤄주는 되게 중요한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승계 이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이제 손주 이렇게 다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국민정서법이랑 상당히 많이 어긋났고, 이게 한국에서 한국 상속세가 정말 높잖아요. 글로벌에 비해서 이게 상속세가 되게 높은 한국에서 이런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창업주 가족이 승계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뜨겁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장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궁금하다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연히 좀 당황했죠. 이렇게 당황한 게 저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른 공간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거 사회자 뭐 이렇게 당황하는 게 보인다, 뭐 이 질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흥미가 진진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였다면 이런 식의 대본 없는 각본 없는 게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질문은 당연히 커트 되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뭐 연두 기자회견도 질문자를 대부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해서 대통령을 당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대본이 없는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말을 할지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긴장과 섞인 감정으로 지켜봤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 다음 답변을 하는 순서에서 직접 그거에 대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민감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요. 승계 관련 문제에 있어서 본인도 자유롭지 않은 걸 알고 비판을 통감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역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 미국도 창업주에서 2세, 3세 내려올 때에 상당히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된 거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반도체 기업 도시바에서
이게 이제 내부 이슈가 생겨가지고 매각을 할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채권단이랑 정부까지 다 붙어가지고 일본 기업한테 당연히 매각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일본 기업 중에서 그 어떤 기업도 이 반도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SK 하이닉스하고 미국 투자자가 손을 잡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반도체 경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본의 그 당시에 있었던 전문 경영인들은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제 가족 경영의 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를 리스크를 감당하는 창업주 가족이 경영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감당하는 한국을 오히려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문제가 있고 저 사회는 저 사회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나라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마다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일단 이런 금기, 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돌직구로 발언을 한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채팅방에서는 아주 용기 있다,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고, 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소신을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건강한 토론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가 오가면서 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ESG 중에서 상당히 S에 대한 문제, 뭐 내부 뭐 여성들의 워킹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또 젊은 직원들이 또 왜 회사를 많이 관두는지,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하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되게 모든 것을 기회의 독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장은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크기가 크니까 모든 리소스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업을 다 쓸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로 보면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아직 그렇게 크지 않듯이.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보면 이 M&A 생태계가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스피드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빠른 속도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대기업들은 그만큼의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 대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비싼 값에 이런 벤처기업을 M&A하고 사들인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벤처기업들은 또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의 되게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는 스피드가 없다,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서 결국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SG에 대해서도 또 자기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 외부 효과,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을 내부 가격으로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탄소 가격이 이제 유럽은 70불, 우리나라는 14불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탄소에 대한 가격이 내부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면 70불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업은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업의 판단이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기업들이 다 일률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기업의 변화가 빨리 오면 좋겠지만 그거를 뭐 당위론이나 아니면 의무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칼럼으로 이제 임팩트원에 쓴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오디오 토크쇼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느낀 점은 CEO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미디어에서 뭐 20년을 있어봤지만 미디어
미디어는 결국은 중간 통로잖아요. 미디어를 이용한 간접 커뮤니케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큽니다. 가장 큰 단점이 그 과정에서 왜곡이나 과장 이런 본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도가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죠. 편집자에 의해서 뉴스가 취사 선택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유튜브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얼마든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미 도구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왜 CEO나 오너 회장님들이 하지 않느냐, 리스크 때문이죠. 리스크.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사실은 인스타그램의 대가로 불릴 정도로 정말로 개인적인 이런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얼마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그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이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 리스크를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거겠죠. 근데 다른 분들의 경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회장님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어떤 오피니언 리더든 정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뭐 영상 화면에 짧게 멘트 한두 마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 하더라도 대본이 다 있는 그런 거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해외에서는 보면요, 뭐 테슬라 CEO가 젊은 스타트업 청년들하고 뭐 한두 시간 뭐 의견 주고받으면서 대담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CNBC 같은 뭐 이런데, CNN 이런 데에 그냥 인터뷰를 하고 뭐 대담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회장님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CEO들은 거의 다 CEO들이 자기 의견을 뭐 내고 하는 것들 거의 다가 볼 수가 없어요. 의견에 대한 논의나 토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은 본인의 캐릭터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의 방식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선했고,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시에 음이라는 걸 이용하고 이런 서비스에 들어온 친구들이 다 MZ세대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 젊은 층들 여론조사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음을 통해 가지고 저는 수천만 원의 여론조사비도 아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 오픈 채팅방에 기업의 의견을 묻는 항목을 3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의견을, 이런 식의 정량적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막 실시간으로 막 다들 공유를 했으니까 뭐 질적인, 정성적인 이런 설문조사까지 한꺼번에 다 한 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대한상인 부회장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서비스도 저만 해도 뭐 처음 봤는데, 이런 음이라는 서비스 앱도 깔고 이것도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그 서비스까지 공짜로 홍보 마케팅까지 한 그런 셈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사실은 조금 위험한 그런 도전이었지만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던 그런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재계의 뭐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좀 2, 3세의 리더십이 이 ESG, 그리고 ESG의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기업을 설명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내부 이해관계자인 MZ세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IT 기업 안에서조차도 지금 골마있던 상당히 조직 문화 같은 게, 내부의 조직 문화, 이게 껍데기는 IT 기업이고 아주 최첨단이고 상당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기존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그런 조직 문화가 이번에 그냥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G, S적인 측면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행보가 저는 이제 다른 리더들한테도 결국 MZ세대랑 소통한다고 뭐 MZ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수평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내 의견은 이래, 너의 의견은 어떠니, 너의 의견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너의 의견 중에 이런 건 틀린 것 같아 라고 서로 간에 적어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